자, 여러분 3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행위 효력 4가지 공부했어요. 그쵸? 첫 번째, 행정행위는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원칙. 두 번째, 행정행위 효력은 소급하면 안 된다. 소급 금지 원칙. 소급 금지 원칙은 3가지를 나눠서 여러분 정리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배웠죠? 공정력 공부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공정력이 파생되는 것으로 선결 문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 효력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지만 유법성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고가배상 소송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행정행위는 자, 존속력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다른 말로 확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존속력은 여러분 뭐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사실은. 자, 그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불가쟁력, 또 하나는 불가변력. 자, 불가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A가 뭘 할 수 없어요? 다툴 수 없어요. A가 다툴 수 없는 힘을 우리는 불가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불가쟁력은 취소 사유일 때, 무효 사유일 때, 취소일 때. 무효일 땐 불가쟁력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인 것은 언제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취소 사유일 때.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가 넘어갔을 때? 제소기간이 넘어갔을 때. 안날 90일, 이튿날 1년, 제소기간, 도가.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맞아. 그때 했던 얘기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려고 내가 처음에 여러분, 우리 그 수업을 한 거예요. 그 중요한 포인트 먼저 수업을 한 거야. 이것도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 한 3번째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불가쟁력, 불가변력도. 자, 취소 사유일 때 제소기간이 도가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해당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했던 게 적법해지나요? 그렇진 않죠. 자, 다툴 수만 없다는 것 뿐이지,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제소기간이 도가했다고 해서 위법했던 게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 수 없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 판례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기판력.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힘인데, 그게 이건 판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위법성 여부가 판결이 된 건 아니고, 다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툴 수 없다라는 것 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처분과, 즉 행정행위가 오순된, 자, 이미 판결이 난 처분에 대해서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주장이나 판단은 가능한 거예요.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뿐인 거지, 이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왜?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취소는 두 가지가 있죠. 쟁송 취소하고 직권 취소. 그러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뭘 못한다는 거야? 쟁송 취소가 제한된다는 거지. 그럼 뭐는 가능할까요? 직권 취소는 가능한 겁니다. 안날 90일 이튿날 1년이 지났는데 행정청이 보기에 이거 우리가 해놓고서 너무 위법하네, 이거 잘못됐네 라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권 취소라는 것은 행정청 스스로 자신들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그거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시험 문제. 예? 그러면 직권 취소가 가능한 거니까 안날 90에 이튿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쟁송 취소는 못 하잖아.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제가 불가증력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이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신청권은 보장된다, 보장되지 않는다? 신청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직권 취소는 가능하지만 신청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직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한테, A한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가능해요.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했어요. 그것 좀 없애주세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지만, 잘못된 영업정지 처분으로 제가 진짜 한 3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봤어요. 그건 물어주셔야 되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번째는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만들어진 건데 불가증력이 발생한 것은 것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는 것이 행정기본법에 등장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등장했고 제37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할 텐데 약간 애매해. 왜 애매하냐면 여러분 행정기본법은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는 2023년 3월 시행이야. 그래서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내후년에 나올 거야. 중요한 거라서 내후년에 나올 건데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3년이란다. 2023년 시행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두면 되겠죠. 자,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뭐가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심사 청구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불가증력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다퉈야 되는데 다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국민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건데 행정행위가 갖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준속력이라는 힘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심사해달라고 청구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 행정기본법에 들어갔다는 것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가변력 볼게요. 불가변력은 누가? 행정청이 행위 뭐 할 수 없는 힘? 바꿀 수 없는 힘이지. 이거는 다툴 수 없는 힘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힘이야. 변력 바꾸지 못한다. 자, 이거는 불가변력은 무효일 때 적용이 될까? 적용되지 않아. 무효일 때 적용되지 않고 취소일 때 취소 사유고, 그 다음에 주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의 사법행위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준사법행위라고 해요. 취소 사유이고 또 준사법행위면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냥 우리가 쉽게 공부하려면 그냥 이 준사법행위를 외우시면 돼요. 뭐가 있는지. 자, 행정심판 재결.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재결. 시험에 많이 나온 거 토지 수용 재결. 자, 그 다음에 특허 재판원. 그러니까 특허 심판원이라고 해요. 특허 심판원. 똑같은 건데 여러분. 똑같은 건데 특허 심판원에서는 자, 묻고 따져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해서 이런 건 심결이라고 해요. 그냥
부르고 또 근데 재결이랑 똑같아. 근데 부르기를 그냥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라고 불러요. 심결. 그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럼 과세처분. 과세처분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지. 근데 이 과세처분을 해놓고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했어. 침입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이건 수익적이지. 이건 수익적인데 만약에 내가 과세를 해놓고서 그거 잘못했어 하고 내가 취소를 했어. 그거는 사법적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에 뭔가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이 토지는 수용돼야 돼. 이거는 이게 특허 주는 게 맞아. 이거는 행정심판은 이건 취소야. 뭐 이런 식으로 행정청의 판단이 들어간 것을 이것도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 과세처분 잘못됐네 하고 판단이 들어가서 직권을 취소한 건데 이것을 바꾸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세금을 냈어. 세금을 부과했어. 나한테 1,000만 원 세금 내래. 이거 뭐야? 그러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행정청이 1,000만 원 과세처분을 취소했어. 그래 놓고서 또 그거를 바꾼다고 그래.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다시 과세처분을 하면 했지. 그걸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사법행위 이 4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가 변력이 가능하면 첫 번째 이건 하나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는 가능하다? 불가 변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가 변력은 직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쟁송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직권 취소를 못한다는 거지. 직권 취소했다고 또 직권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거예요.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행정의 취소의 취소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거기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자, 불가 변력과 관련해서는 뭐만 내용이 되냐면 뭐만 정리하면 되냐면 뭐는 가능하다? 쟁송 취소는 가능하다. 는 것 정도만 챙겨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 자, 행정행위의 효력 6번째. 자, 여러분 항상 행정행위는 공존강이다. 행정법의 특징 공존강이다. 행정행위의 효력 공존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행정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강제력은 제가 왜 지우지 않고 여기다 썼겠습니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우리가. 뭐가 있는지 정도만. 자, 자력 집행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력 집행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력 집행력은 여러분 간단해요. 저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시정명령을 어기지 않았어? 그러면 만약에 아까 톡 튀어나오는 거에서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가야 돼, 그 건물은. 그러면 걔가 시정명령을 위반했어. 위반하고 안 지켜. 그러면 행정청이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스스로 행정청은 사법적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걸 자력 집행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뭔가 잘못했을 때, 야, 너 벌금 내, 이렇게, 뭐, 과태료 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제재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강제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걸 통해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시험에 출제되진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건 딱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그 사람의 권리 의무 관계, 그 사람의 국민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침해예요, 간접적인 침해예요? 직접적인 침해지. 그러면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돼?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돼? 있어야 된다. 이거 그거만 나올 수 있어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별도의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위법하다, 잘못됐다 라는 기준이 아니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썩은 생선을 팔면 썩은 생선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법적 근거가 아니라 썩은 생선을 팔았을 때는 바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적 근거가 아니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했을 땐 바로 수거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별도라는 말은 자, 됐어요. 이렇게 강제력까지 우리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총 6가지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하자. 자, 제목을 행정행위의 하자다. 행정행위 하자로 잡아주시고 제목을 자, 먼저 여러분 하자라는 말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한 글자로 흠 이런. 그러니까 판사들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흠, 하자 똑같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좀 흠이 있어. 저 사람은 좀 하자가 있어.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자가 있다는 것은 넓게 보면 위법하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포함해요. 위법과 부당까지도 포함합니다. 위법과 부당.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송이 중요할까, 행정소송이 중요할까, 행정심판이 중요할까? 행정소송이 한 1000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소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송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사실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건데, 때문에 부당성은 그렇게 우리 행정법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다만, 그러면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작게 보면 위법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위법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인데, 넓게 보면 부당성까지도 포함한다 정도만 여러분 정리하면 돼요. 그럼 부당성은, 포함하는데 부당성은 행정소송에서 다투요, 안 다투요? 못 다투지. 행정소송에서 권력 분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부당성은 따질 수 없어. 부당성은 행정심판에서만 다룬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위법하다는 것은, 그럼 위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효이거나 취소라는 얘기죠. 그죠? 위법하다는 건 무효이거나 취소라는 얘기고, 하나 더, 이제는 우리 좀 진도를 나가서, 이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요거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의 무효에 가까운 건데, 사실은 무효는 행정행위가 외형상 존재하나 효력이 너무 얼토당토 없어서 너무 중대명백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하는 거고,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효랑 효력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건 아예 외형상 존재하지 않는 걸 부존재라고 얘기한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취소는 아시죠? 취소는 이제 취소를 해야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걸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효 아니면 부존재 아니면 취소다. 근데 이 부존재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잘 다루지 않고, 결국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무효 아니면 취소다라는 얘기고, 그럼 행정행위의 하자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데 이거 무효냐 취소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하자는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3가지는 안 돼, 3가지. 오자 들어가는 삼형제 안 돼. 자, 오기, 이거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걸 오기라고 하죠? 그 오기가 아니지. 이 오기는 뭐야? 잘못 기록한 거. 그냥, 이거는 행정처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기록을 4년으로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9년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칠판 파서 하다가 지우고, 그런 게 이제 오기죠, 오기.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제가 이거 기록을
잠깐 좀 잘못해가지고 요 기록 그 있잖아요. 강의 제목을 수정하려고 내 강의를 다시 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무슨 강의하다가 행정벌인데 행정법이라고 썼더라고. 아, 그런 적 있었지? 그치. 그런 걸 오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내가 하자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내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잘못 기록한 거야. 아시겠죠? 지금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오기라고 하는 그냥 오기. 그 다음에 여러분 1 더하기 2는 4죠.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잘못 1 더하기 2는 4죠. 이렇게 한 걸 오산이라고 하는 거야.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할 때 1 더하기 2는 4죠. 우리 그 행정청에서 처분할 때 그렇게 하는 걸 오산이라고 잘못 계산한 거야. 그냥 원칙은 바뀌는 게 아닌데 잘못 계산한 거예요. 오산 안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착각하는 거 안 되고 이 오자 들어가는 거 3개는 오자 들어가는 거 3개는 하자다 아니다. 이거는 차고등은 하자로 봐요 안 봐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자로 보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단순 실수한 거예요. 단순 실수한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자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하자 이 행정처분이 이 처분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시, 행위시, 신청시? 자, 봐봐. 이 처분이 해당하는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할까? 하자 판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처분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분시. 두 번째 포인트. 자, 제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핵심은 뭐다? 무효냐 취소냐의 문제다. 그러면 무효냐 취소냐를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써요, 여러분. 행정법에서 요건 중요한 건데 항상 우리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나누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뭐 제3자의 소송 참가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니면 소송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하자에 있어. 위법해. 그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을 굳이 무효냐 취소냐라고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행정법에서 네 글자로 구별실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요? 그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효 취소. 이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여러분, 무효는 뭐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소는 뭐예요? 효력이 있다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다시 효력이 있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효는 효력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취소는 효력이 있다가 왜? 공정력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효력이 있었다가 뭐 되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걸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무효와 취소인데 이 무효와 취소를 구별 실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구별 기준이 뭡니까? 중대 명백설이에요. 중대하고 명백했을 때 명백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6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대하고 명백. 이런 6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고자입니다. 고자.
곧자라는 얘기는 중대하게 그 하자가 중대하기도 하고 명백하기도 해. 그러니까 엔드야, 엔드. 오어가 아니야. 오어는 중대 또는 명백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중대하면서 명백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판례에서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지는 않다. 그렇게 만약에 판례가 결론이 딱 났어. 그 얘기는 취소라는 얘기야. 혹은 명백하기는 하나, 중대하기까지는 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취소라는 얘기야.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돼서 중대하고 명백해야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됐을 때 우리가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왜 구별하느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거. 자, 첫 번째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공정력이겠죠. 공정력. 자, 공정력은 무효일 때 발생해요, 안 해요? 공정력은 무효일 때 발생하지 않아요. 취소 때문에 있는 힘이 공정력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취소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쵸? 공정력이 없으면 그냥 효력이 없는 거지 뭐. 취소냐 무효냐 왜 구별해? 그렇지 않아요? 위법하면 무효 아닙니까? 그냥? 근데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인정하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취소라는 개념과 우리가 무효라는 개념을 굳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공정력에서 달라지고 또 아까 우리 이것도 여기서 그러면 파생되는 문제인데 같이 써주세요. 자, 선결 문제도 무효냐 취소냐에 따라서 아까 달랐죠.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 하자가 무효이면 당연히 부당이득인데 취소면은 이게 취소된 다음에 부당이득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공정력이 무효냐 취소냐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존속력은 뭐 이젠 되시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얘기하는 건데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공정력이 무효일 때는 발생합니까, 여러분? 제소기간이 지나가면 무효이면 쟁송을 못해요? 아니죠. 무효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하지만 취소일 때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죠. 불가변력도 발생한 거고. 되죠? 이것도 우리가 취소와 무효를 나누는 이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고로 여러분, 저는 칸이 모자라서 이 밑에다가 써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필기를 해주세요.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이유를 쭉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세 번째는 소송 형태가 있어. 자, 소송 형태가 자, 무효일 때는 뭐 해요, 여러분? 소송을 어떻게 해? 뭐 소송과 심판이 있는데 우리 소송만 봅시다. 소송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취소는 어떻게 해요? 취소일 때는 그냥 취소 소송 하죠. 그래서 무효나 소송을 나누는 이유는 소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취소 소송이긴 한데 취소 소송의 내용이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을 해도 되고 아니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을 해도 돼요. 이건 시험 문제 뭘로 나올까? 자, 여러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의 요건은 이거는 제소 기간 지나도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무효를 구하는 취소 소송은
무효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취소 소송이죠. 그러면 취소 소송이 갖추어야 될 요건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들, 그럼 원고 적격이며 대상 적격이며 뭐 제소 기간이며 행정 심판 전치주의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용은 무효를 구하는 거지만, 무효를 구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요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그냥 챙겨만 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소송의 파트에 들어가면 얘기할 거예요. 또 소송 파트에 들어가면 또 자세하게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것도 그냥 앞서 내가 다 얘기를 해놨지. 사정 판결이나 사정 재결이라는 게 있어. 사정 판결. 여러분, 사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이유가 있으면 인용해야 돼요, 기각해야 돼요? 인용해야 되는데 이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경우가 있어. 내 사정 좀 봐줘. 지금 너를 네 말이 맞긴 맞다. 야, 네 말이 맞는데 너를 지금 네 말 듣고 이걸 기각해버리면, 이거 취소소송을, 이 행정 처분을 취소해버리면 법적 질서가 너무 깨져. 안 되겠다. 야. 근데 네가 좀 사정 좀 봐줘라. 이게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정 판결이, 자, 무효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렇게 중대하고 명백한 건데 사정을 봐주고 무슨 사정을 봐줘? 그렇죠? 이건 안 돼. 근데 취소소송일 땐, 아니, 취소일 경우엔 돼요, 안 돼요? 이건 돼. 그래서 자,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정 판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배우긴 할 건데,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쭉 이어서 써줬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자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서 볼 건데, 하자의 승계라는 게 무효일 때랑 취소일 때랑 좀 달라. 자, 무효일 때는 하자가 승계될까 안 될까? 무효일 때는 여러분은 요 위쪽 쓰는 거다. 지금 위쪽에다 쓰면 무효고 밑에다 쓰면 취소예요. 자, 하자가 승계될까 안 될까? 하자 승계라는 것은 좀 이따가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선행 행정행위가 있고 후행 행정행위가 있을 때, 이 선행 행정행위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그 선행 행정행위를 못 따져. 그랬을 때 이제 후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승계됐다는 전제하에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하자 승계거든요. 근데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거는 당연히 무효죠. 여러분, 조세 처분이 무효야. 나는 상속을 받지 못했는데 1,000만 원을 나한테 부과받아. 이거 무효라고 그랬지. 이 정도는 무효야. 그러면 1,000만 원 안 냈다고 체납 처분하는 것도 당연히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선행행위가 무효면 뒤에 있는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는 당연 승계되지만 취소일 때는 좀 다릅니다. 취소일 때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할 거예요. 자,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아닌지를 따져줍니다.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아닌지를 따져줘요. 그래서 하나의 효과를 발생했을 때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줍니다. 취소일 때는. 무효일 때는 그냥 당연 승계되는 거고.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나누는 이유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또 할 텐데, 치유라는 게 있어. 자,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라는 게, 치유는 이제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하자성을 치료해 줘. 내가 예를 들면 고지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고지서를 안 보냈네. 그러면 고지서를 보내면 치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지서를 안 보낸 거는 잘못된 거죠. 아픈 거야. 아팠는데 행정행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고지서를 안 보내서, 예를 들면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보통으로 보냈다든가 뭔가 좀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효. 근데 이게 완전히 하자가 예를 들면 내가 근재 씨한테 1,00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근재 씨한테 1,000만 원 부과하는데 내가 상주 씨한테 잘못하고 1,000만 원을 부과했어. 내가 행정청인데 세금 상속은 여기서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1,000만 원 부과한 걸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지. 없애거나 상준식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자, 전환. 자,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제가 믿고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A-를 A로 만들어지는 게 치유야. A를 B로 만들어지는 게 전환이야. 이해되죠, 이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무효일 때는 치유가 안 되죠. 근데 취소일 때는 치유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무효일 때는 전환이 됩니다. 취소일 때는 전환이 안 되고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치유는 취소일 때 가능한 거고 전환은 무효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도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우리가 구별 쉬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판례 무효입니까? 이 판례 취소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판례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행정행위에서 하자가 있는 이유는 네 가지야, 네 가지. 준의 절형 이렇게 네 가지야. 주체의 하자, 내용의 하자, 절차의 하자, 형식의 하자.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체의 하자인지 아닌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 뭘 묻는다?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묻지. 이게 주체의 하자인지 내용의 하자인지 뭐 그걸 따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해당하는 판례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좀 더 한 다음에 교과서 정리를 한꺼번에 할게요. 한꺼번에 할 텐데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무효 취소 판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